자, 이 여권에서는 2심의 법리 적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상민 전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너무 좀 황당하고 심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줄 알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개떡 같은 판결이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너무 법논리적하고도 맞지도 않고 인식과 행위가 다르고 한다는 건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위증이다, 거짓말로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비리 의혹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그 동기이고 배경인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다.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짜집기를 해서 전혀 사법적 정의를 내팽개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개떡 같은 판결이다라고 격앙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서 2심 판결에 대한 어떤 우려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께서는 권력의 거짓말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당선을 위해 거짓말하려면 정교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김승대 전 헌재연구부장은 유력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라며 2심 판단에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정법정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심 판결이 하나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면죄부 내지는 이 거짓말에 대한 판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상민 전 의원은 이게 개떡. 떡은 왜 글씨체가 다른가요? 자막에? 이게 잘 안 먹혔나 봐요. 개떡이란 게 단어가 잘 없어서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치인들이 더 대담하게 거짓말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도 이인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법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거는 그 고등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의 논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 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2심 판결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의미 없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힘이 있는 사람은 다 무죄가 되는 거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허경영 씨거든요. 아니 똑같은 그 선거 나와가지고 똑같이 떨어지고 똑같이 기소가 됐는데 내가 이병철 아들이다 양자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허경영 대표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징역 2년 받았다고요. 그러면 허경영 대표는 왜 징역 2년 받았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약에 허경영 씨가 이재명 대표처럼 민주당 제1당의 대표였다라고 그러면 저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농담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허위사실 공표냐?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다. 이렇게 나왔을 텐데 힘이 없고 백 없고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사람은 무조건 징역 2년까지 받는 거고 이재명 대표 정도 되니까 이렇게 김문기 처장 몰랐다. 골프도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했어도 그거 골프 안 친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 그게 아니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논리에다가 백현동은요. 제가 봤을 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토부는요 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3천억 누가 벌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정바울, 김인섭 이런 사람들 3천억 벌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왜 정바울을 갖다가 돈 벌게 해주려고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을 갖다가 그렇게 왜 협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협박이란 말을 이재명 대표가 썼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토부가 협박했지만 처음에는 버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버텼습니까? 국토부는 왜 협박을 했습니까? 이상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규정 자체가 오염이 됐으니까 그다음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폐지한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법원하고 민주당하고 합심해가지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아예 없던 걸로 치고 여태까지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배지 떨어진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다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원상 복귀가 네. 될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 강승필 대변인님, 네. 여권에서는 네. 아무도 이 성남시에 협박을 한 공무원이 국토부엔 없는데 네. 이 2심 판결로 졸지에 국토부가 협박범이 됐고 네. 이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네. 그 사진을 확대한 분은 이 조작범이 됐다. 뭐 이런 비판 요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에다가 욕설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협박문 쓰겠습니까? 안 써요. 하지만 저기표시가 뭡니까? 귀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오예요. 왜? 권한이 성남시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주 품격 있게 공문을 내리지만 똑같은 공문을 계속 보내요. 아니 우리 김진 앵커가 야근을 해야 되는데 나 집에 가야 돼. 팀장님한테 물어봐요. 팀장님 저 야근해야 되는데 가야도 될까요? 그런데 자꾸 팀장님이 자네 알아서 하시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자꾸 알아서 하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공문을 그렇게 보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팀장이라. 예, 그러시군요. 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의 협박과 관련해서는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허경영 씨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법률가 아니어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은 가족, 출생 이런 게 있잖아요. 정확히 가족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교유 행위인데 이 교유 행위는 재판부에서 인식으로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확대 사진은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김근식 교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선행을 베풀고 있는 걸 제가 주민을 딱 했어요. 누가 그거 조작이라고 말 안 합니다. 확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땡기거나 아니면 아니군요. 이 도둑놈이 뭐 다른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땡기는 건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것을 왜 땡겼냐 사진을. 골프 4명이서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문기가 함께 골프를 쳤다. 왜? 골프 용품도 있고 골프 모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프도 쳤으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날 만약에 골프를 쳤다면 저는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강석필 대변인이 아주 그 비유를 흥미롭게 하면서 하는데 저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지금 2심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모르는 거라든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럼 상관이 없다는 거고 국토부도 이게 압박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무죄 난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를 저렇게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입법 취지가 뭘까요? 간단한 거잖아요. 공직에 나온 후보자가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걸 흐리게 해서 유권자들이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잘못 알고 선택하면 이 선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을 막 해가지고 잘못 알고 뽑아줬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선거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그 입법 취지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죠. 네. 심지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저도 방송 많이 하다 보니까 허위사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당해요. 지난달에도 경찰서 조사 받고 왔어요. 그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허위사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실 적시를 했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서 어떤 당사자가 명예가 훼손됐다고 하면 그 고소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저 말이 거짓말인지 뭐 인식인지 뭐 협박인지 압박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한 그 엄중한 비리 의혹이 있을 때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했던 것이 발단이고 그 판단에 국민들을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국토부 그 협박 사건도 백현동 용지 변경에 대해서 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의혹이 있어서 이게 누가 비리가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이게 하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 국토부가 시켜서 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허위사실이한 명예훼손도 있고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있듯이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을 따져보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말을 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인식은 내가 모르겠으나 그 거짓말이든 그 거짓말로 인한 그 논리적인 어떤 그 도망치는 내용으로 해서 빠져나갔던 그걸로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써 백현동 비리에서 빠져나가고 대장동 비리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정도의 그런 인식과 오해를 주게 됐으면 그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